너 어릴 때 오즈의 마법사 본 적 있지? 도로시가 친구들이랑 노란 벽돌길 걸어가면서 오버 더 레인보우 부르는 거. 그거 완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동화잖아. 근데 만약 그 영화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촬영장에서 찍힌 거라면 믿겠어? 그것도 화면 구석에 시체가 찍혀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라면? 오늘은 내가 동심 파괴 좀 제대로 해줄게. 아름다운 동화 뒤에 숨겨진 진짜 지옥 같은 이야기야. 너 이 장면 기억나? 도로시랑 허수아비가 룰랄라 숲길을 걸어가는 장면인데 저기 뒤쪽 숲을 좀 자세히 봐봐. 나무 사이에 검은 그림자 보이지? 저거 가만히 보면 꼭 사람이 목을 매달고 흔들거리는 것 같지 않아? 심지어 저 장면에서 허수아비가 갑자기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거든. 사람들은 그러지. 저 뒤에 시체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 거다. 이게 그 유명한 난쟁이 살 괴담이야. 당시 영화에 나온 난쟁이 배우들이 돈도 못 받고 엄청 무시당했대. 그래서 한 명이 억울해서 세트장에서 목을 맸는데 제작진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카메라를 돌렸다는 거지. 물론 나중에 제작사는 아니야 저거 동물원에서 빌려온 학이야 라고 해명했는데 글쎄 새가 저렇게 사람처럼 매달려 있나? 판단은 네 몫이야.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저 그림자가 아니야. 바로 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주인공 도로시야. 저 15살짜리 여자애가 겪은 일이 진짜 공포 영화거든.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란드, 이때 고작 15살이었어. 한창 먹고 클 나이잖아. 근데 제작사가 얘한테 뭘 먹었는 줄 알아? 치킨 수프 국물 한 그릇이랑 블랙커피. 끝이야. 배고파서 뭐 좀 먹으려 하면 돼지같이 살찐다고 욕하면서 뺏어갔대. 그 대신 줬던 게 뭔 줄 알아? 바로 담배야. 배고픔 잊으라고 하루에 4갑씩 무려 80개비를 강제로 피우게 했어. 15살짜리한테. 미친 거 아니야? 더 끔찍한 건 잠이야. 촬영이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데 애가 졸 거 아니야. 그럼 제작진이 와서 이거 먹으면 잠깨 하면서 알약을 줘. 그게 뭐였게? 지금은 약으로 분류되는 히로 성분의 각성제였어. 그걸 먹고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촬영을 해. 그러다 촬영 끝나면 약 기운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. 그럼 이번엔 강력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. 깨우고 재우고 깨우고 재우고. 완전 사람을 화학 약품으로 조정하는 인형 취급을 한 거지. 근데 촬영장의 막장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. 너 촬영장에서 NG 나면 보통 어떻게 해? 아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찍잖아. 그게 정상이잖아. 근데 이 영화 감독 빅터 플레밍은 진짜 완전 최악이었어. 주디가 사자랑 양철나무꾼 연기가 너무 웃겨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린 거야. 15살짜리 여자애가 웃을 수도 있지. 근데 감독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? 촬영 중단시키더니 주디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짝 하고 뺨을 후려갈겼어. 그러고는 하는 말이 가관이야. 당장 가서 연기나 해. 상상이가? 지금 같으면 바로 뉴스 나오고 매장당할 일인데 그땐 그게 당연했대. 영화 속에서 도로시가 겁먹은 표정 짓는 거 있잖아. 그 연기 아닐 수도 있어. 진짜 감독한테 맞을까봐 쫑걸 수도 있다고. 거기다 같이 출연했던 난징이 배우들도 문제였어. 일부는 뭐 착했겠지만 소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촬영장에서 술판을 벌이고 지나가는 주디 치마 속에 손 넣으려고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썰이 있어. 애가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. 근데 들어봐. 이 촬영장이 저주받았다는 게 주디만 당한 게 아니라서 그래. 다른 배우들도 죽다 살아났거든. 영화에 나오는 서쪽 마녀 기억나? 초록색 피부에 빗자루 타는 마녀. 그 배우가 연기하다가 특수효과 불이 잘못 튀어서 얼굴이랑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. 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. 근데 제작사는 빨리 나와서 촬영하라 라고 독촉만 했대. 더 충격적인 양철나무꾼이야. 원래 양철나무꾼 역을 맡은 배우는 다른 사람이었어. 버디 에슨이라고. 근데 그 은색 분장이 문제였어. 순수한 알루미늄 가루를 얼굴에 떡칠했는데 그 미세한 가루가 숨 쉴 때마다 폐로 다 들어간 거야. 결국 촬영 9일 만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어. 폐가 다 망가져서 죽을 뻔했지. 그래서 배우가 급하게 교체된 거야. 우리가 아는 그 양철나무꾼으로. 제작사는 배우가 아파서 못하겠대 하고 언론에 대충 둘러대고 끝.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으로 한 거지. 결국 이 영화는 대박이 났고 주디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. 근데 그 대가가 뭐였을까? 평생 약물 중독자로 살아야 했어. 어릴 때부터 강제로 먹은 각성제랑 수면제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무대에 서지도 못했어. 결혼도 5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하고 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완전 망가져버린 거지. 그리고 1969년 주디는 런던의 한 화장실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돼. 쌓이는 약물 과다 복용. 나이가 몇이었는 줄 알아? 겨우 47살이었어. 영화 마지막에 도로시가 그러잖아. 집만한 곳은 없어. 근데 현실의 주디한테는 마음 편히 쉴 집 같은 건 평생 없었던 거야. 이제 다시 저 영화를 봐봐. 저 화려한 노란 벽돌길을 걷는 도로시의 미소가 이제는 마냥 예쁘게만 보이진 않지? 오버 더 레인보우, 주디가 그토록 찾던 꿈의 세상은 어쩌면 죽어서야 갈 수 있었던 건 아닐까?